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의 핫하고 핫한 이슈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만점왕 핫이슈입니다. 만점왕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 생각할 거리들을 속속들이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감동과 재미는 보너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름하여 만점왕 하나와 초대석 손님들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택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로켓맨님과 그리고 경쟁사 사장님이신 나번개님 자리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택배회사 사장 로켓맨입니다. 그런데 요새 경쟁회사가 자꾸 저희 택배차만 따라다녀서 골치가 아파요. 아니, 대한민국에 도로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가 언제 따라다녔다고 그러십니까? 우연히 같은 장소를 가는 것뿐이죠. 따라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참나.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배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다이슈, 이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봐요, 나번개씨. 요즘 세상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어디서 오리발을. 참.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배송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로켓맨 씨 회사가 막히는 길만 쏙쏙 피해가니까 솔직히 궁금해서 따라간 적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의 교통 사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과거와 오늘날 교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해결을 위한 개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다이슈 개념은요, 바로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의 모습입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그리고 물자의 이동이 빨라졌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이 바로 싱싱한 화로회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와 오늘날의 교통 발달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또 교통 발달로 나타난 변화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교통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교통시설의 수는 증가하고요. 그리고 고속철도와 같은 새로운 교통시설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주요 이 교통시설들을 시대별로 비교해보고 그 특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1970년대 지도가 보이는데요. 맨 위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경부선 철도 노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빨강색은 바로 3시간 내 이동 가능 거리입니다. 이 경부선 철도는요, 바로 서울과 이 부산을 잇는 철도를 말하는데요. 이 철도를 달리는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나요? 대전과 그리고 김천을 거쳐가는데요. 여기까지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부산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철도만 타고 갔나요? 아니죠. 바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이 경부 고속국도가 이 1970년대 완공이 됩니다. 이게 완공되기 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이 넘게 달렸대요. 하지만 이 경부 고속국도가 완공된 이후부터는 4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 전 국토가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일일 생활권은 뭐예요? 자, 일일 생활권이란 바로 전국 어디서든 내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면 된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내가 부산에 볼일이 있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1박 2일 정도 거기서 자고 왔었는데 이 고속국도가 완공된 이후부터는 아침 때 떠나서 이 점심 때에는 부산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부 고속국도가 완공됨으로써 바로 급속한 이 산업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결하고 또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2004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이후의 지도를 함께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 여기 서울에서 출발해서 광명이라는 도시를 거치고요. 천안, 아산, 그리고 오송, 대전, 김천, 동대구, 신경주, 울산을 거쳐 드디어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요. 3시간 내에 여기 부산에 도착할 수 있네요. 1970년대보다 이 부산까지 가는데 좀 더 많은 도시를 거쳐 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2004년 이후에 건설된 바로 고속철도 때문이죠. 이러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교통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또 지역 간의 교류도 점차 활발해졌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에 바로 우리나라 교통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우리나라 2018년 교통도인데요. 우와!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한 색깔로 여러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복잡하게 그물처럼 얽혀있는 고속국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2018년에는 어떠한 교통시설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맨 위쪽으로 가보면 짜잔! 이쪽에 고속철도 그리고 철도, 고속국도, 주요 공항과 항구 등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고속철도 한번 살펴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쪽 서울에서 어디로 가느냐? 부산까지 가는데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따라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철도.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이쪽에 잘 보이네요. 오른쪽에 태백선이라던가 영동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고속국도인데요. 우와, 너무너무 많아요. 고속국도의 이름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보이는 거 하나 표시해 볼까요? 오른쪽에 영동고속국도 그리고 이쪽에 경부고속국도 정도 표시해 볼게요. 자, 그리고 주요 공항. 여러분, 우리나라 공항, 유명한 공항 있죠? 바로 인천국제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에 공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항구들은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도 굉장히 많은 항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엄청 많은 고속국도가 있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고속국도가 증가했는데요. 고속국도가 많아질수록 많은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겠죠. 자, 이 고속국도의 수만 증가한 게 아니었죠. 바로 공항과 그리고 항구도 증가했는데요. 자, 이렇게 교통시설이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아주 쉽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인간의 교통의 발달로 이루어진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요. 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지역 간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 이슈 속 핵심 포인트. 우리나라 교통 발달의 변화입니다.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국도가 완공되며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답니다. 2004년대에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답니다. 또한 항구의 수 증가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지며 공항의 수 증가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두 택배회사 모두 빠른 배송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교통의 발달 때문인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막혀요. 배송이 늦어질수록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건 나범계 씨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휴, 말도 말아요. 이건 전국, 아니 전 세계 택배 회사가 같은 마음일걸요. 꽉 막힌 도로 위에 있다 보면 차라리 하늘을 날고 싶다니까요.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도시로의 접근성도 좋아졌는데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바로 교통과 도시, 산업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면 오늘의 이슈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이슈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토의 모습인데요. 인문 환경이라 함은 바로 인구나 도시 그리고 교통 산업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인구, 도시, 교통 산업이 서로 어떤 영향을 맺고 발전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생활 모습은요, 바로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국토도요,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한답니다. 인구가 발달한 곳, 산업이 발달한 곳, 그리고 교통이 발달한 곳은요, 바로 겹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지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도는요. 2015년 인구 분포도입니다. 어느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일수록 바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어디가 인구 밀도가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보니까 바로 수도권 일대 지역 굉장히 빨갛죠. 그리고 또 이 내륙 지역도, 중부 내륙 지역도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또한 남동 해안 쪽에 바로 인구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을 가르쳐주는 이 인구 분포도 위에 우리가 주요 공업 지역 분포도를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겹쳐보니까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주요 공업 지역이 있는 곳 그리고 주요 도시가 있는 곳에 바로 인구 밀도가 높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수도권 일대 그리고 남동 해안 또 중부 내륙 지역에 바로 주요 도시들도 분포하고 있고요. 공업 지역에 바로 이 지역. 아까 빨개 썼죠? 인구가 높았던,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공업 지역과 주요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 일치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업 지역인 바로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죠. 이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지도 위에 이번에는요. 2018년 바로 교통도를 겹쳐보겠습니다. 우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 또 주요 공업도시, 주요 도시가 분포하고 있던 지역들은요. 바로 저렇게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해보면 이 교통이 발달한 곳에는 바로 이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곳은요. 바로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또 더 적은 운반 비용으로 다른 것들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인구, 도시, 교통,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구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시,
교통, 산업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인구와 도시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자, 인구가 많아지면요, 이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주거시설이나 행정시설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도시와 교통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도시가 성장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바로 다양한 시설들이 모여있는 이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엇이 증가하나요? 그렇죠. 바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답니다. 이번에는요, 교통과 산업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요, 바로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또는 원활한 원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산업도 같이 발달하게 된답니다. 이번에는 산업과 그리고 인구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인구가 많은 곳은요,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 확보가 좋죠. 그래서 바로 인구의 증가로 이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도 같이 발달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세로와 가로에 놓여진 것들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먼저 인구와 교통인데요. 자,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요, 바로 이 지역 간 이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과 지역 사이에 갈 수 있는 이 인구가 바로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교통의 발전으로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이 증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산업과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의 발전으로 도시의 일자리가 집중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해에 시멘트 산업이 발전했죠. 이 시멘트 산업이 발전하는 이 도시에 바로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가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일자리, 도시에 일자리가 집중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 이슈 속 핵심 포인트. 국토의 모습과 인문 환경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은 서로 관계를 맺고 발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문 환경 요소들이 국토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답니다.